네, 안녕하세요. 입시다고의 민우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중3 학생들을 위한 고교 선택법 세분화에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또 좋은 말씀 전해주셨던 이명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2028년 대입 변경에 따른 고교 선택법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제 좋은 설명해 주셨고요. 소장님이 다방면으로 이제 분석을 하셔서 대입 변경에 따라서 이제 자사 등록부가 학생들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 자소서와 이제 대략적인 면접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저번 시간 영상에서 우리가 가졌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자사특보의 이 입시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렸거든요. 외국 국제고와 같은 이 자사특목과 전국 단위 자사고를 준비하는 방법이 동일할까요? 일단 과정상으로는 비슷하죠. 네. 과정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외고하고 국제고는 보통 우리가 소위 문과로 가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자사고는 이과로 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자소서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자소서의 내용이 달라지면은 면접 내용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되게 비슷한데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 문이과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네. 현재 이제 네. 우리의 통념적인 이제 네. 문과 이과 개념으로 제가 네. 나눠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네. 간단하게 이제 문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제 외고와 국제고가 있는데 네. 또 외고와 국제고에 또 뭔가 미묘한 차이라고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교과 편제상 이제 외고는 입학할 때부터 전공어를 선택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중국어과 이런 그 전공어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공어에 대한 비중이 좀 크다. 근데 전공어 비중만 큰 게 아니라 보통은 우리가 그 한 학기 때 이수하는 학점으로 보면 이제 30학점 이상이, 그러니까 30단위 이상을 그 이수하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31, 32에서 많으면 37단위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영어가 두 과목으로 보통 8단위 그리고 전공어도 보통 두 과목 해갖고 8단위 이 정도 되니까 16단위 정도가 외고에서는 할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전공어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에 대한 부담이 좀 크고 이제 지금 얘네들은 이제 현재 중3 애들은 이제 고교학점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점이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2외국어보다는 이제 국제 과목들이 많죠. 우리가 소위 이제 사회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이런 과목들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폭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국제고가 이제 그 외국어에 대한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정확하게 외국어 부담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우리가 외고나 국제고나 이제 외고니까 막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디스커션하고 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제고에서 이제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이제 영어로 발표하거나 하는 것들이 국제고가 이제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학점상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한다면 이제 단위상으로는 외국어 부담이 외고가 훨씬 더 크고 하지만 영어로 발표하고 이제 글을 쓰고 하는 것에서는 국제고가 좀 더 부담이 크고. 네. 교과목에 약간 편제 차이가 존재하고 그쵸. 언어적인 부담이 네. 이제 외고가 좀 더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찾자면은 학생 수가 다르죠. 국제고가 좀 더 인원이 적은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신에서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외고는 전공어별로 내신을 또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40명 정도가 이제 같은 전공어니까 거기에서 내신 경쟁할 때는 전공에서는 여전히 좀 힘들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차이도 있죠. 인원의 차이도 조금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외국 국제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이제 입시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1차, 2차에 나눠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입시 전형 방법은 똑같고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일정도 날짜도 거의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외고, 국제고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전형이 진행이 되고 1단계에서
영어만으로 영어 성적만으로 1단계에서 그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점자가 나타났을 때는 국어, 사회를 3학년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1단계에서 동점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기를 보면은 국제고 같은 경우는 서울국제고잖아요. 그리고 사실 경기권 국제고도 마찬가지인데 동탄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통은 그 영어뿐만 아니라 동점자 처리에서 사용하는 국어하고 사회까지 B가 있어서 붙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사형이 전부 다 올 A여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경쟁률에 따라서 이제 그 국어나 2학년 때 국어나 사회에 B가 있어도 이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낫죠. 예,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소서하고 생기부를 바탕으로 한 면접인데 주로 그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외고나 국제고 이제 문과 성향 네.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이제 중학교에 네. 인문계열 지금이라고 보면 뭐 인문계열 국어, 영어, 네. 그다음에 사회 탐구 뭐 이런 쪽에 인문계열 과목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그쵸.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네. 자소서가 이제 면접 질문지의 바탕이 된다고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이 외고와 국제고를 준비한 학생들은 네. 이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뭔가 그 특별한 팁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일단 첫째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공부가 그냥 혼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활동하고 연계시키고 학교 교과하고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그 이게 그 서류 학교 생활 기록부가 외고하고 국제고는 전부 다 그 세특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1, 2, 3학년이 다 지워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 볼 수 있는 것은 창체밖에 볼 수가 없죠. 사실상. 네, 물론 이제 1학년 자유학교 활동도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 2학년, 3학년 세특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뭐 거짓말로 쓰려면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치면 안 되죠. 당연히 거짓말로 쓰게끔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학습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외고 자소서 문항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과정까지 이제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서 어떤 주제적인 선택이 일어나야 되고 이 주제 선택이 일어났을 때 이 선택된 주제를 어떻게 심화로 공부를 했는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자신의 그리고 이런 심화 학습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꼭지 정도는 자신이 진로하고 연관시켜서 쓰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진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진로에 대해서 네가 충분히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 진로에 대한 그 진로하고 연관된 어떤 그 지적 호기심이 있었을 테고 그것을 깊이 파지 않았겠냐 이런 거죠. 이것은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나 사실상 똑같은 거죠. 예, 그랬을 때, 뭐,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PD였나 기자였나, PD였던 것 같은데, PD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PD라고 한다면은 세상을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D가 진보 계열의 PD면은 예를 들어 자신이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뭐 이제 진보 성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보수 성향으로 만들 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학생 딱 보니까 이제 3학년 때 생명과학이 아니라 3학년 과학 시간이죠. 과학 시간에 우리 시각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뇌가 해석한 세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 친구한테는 과학 공부도 더 깊게 시킨 거예요. 실제로는 교과 과정도 조금 더 시키고 그래서 책을 가지고 실제로 막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과학책을 보는데 뭐 뉴턴 하이라이트 같은 걸 가져다 놓고서 이제 시세포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게 들어가고 이 시각 정보가 처리가 돼갖고 뇌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고 하는 것들 그 인지 지각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시켜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 꼭지가 들어가는 거죠. 중학생이요. 아 근데 그게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에서 조금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어떤 친구 같으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학교 활동이에요. 원더라고 하는 책을 보고 원더라는 영화를 본 거죠. 그러면 영화하고 책은 사실은 우리가 책으로 먼저 나온 것을 영화로 만들면 각색이 되잖아요. 그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틀에 따라서 다른 지각과 인지와 지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서 그 둘을 이제 비교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걸로는 좀 약해 보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은 네가 진짜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럼 영화하고 책을 더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과 소설책이잖아요. 그 소설과 이제 영화. 물론 80년대 영화지만 이제 그런 것을 찾아서 보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자소서를 쓰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자소서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뭐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어떤 자소서를 쓸 때 자기 진로, 그쵸. 진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 진로에 관련된 자기의 본인이 탐구 활동을 어떻게 확장을 시켜 나갔는지 이런 부분이 자소서에 중요한 한 꼭지가 들어가면 그쵸.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자소서에서 이제 만약에 외부라고 하면 네. 그 자기가 선택한 전공어에 대한 네. 뭐 호기심 이런 것도 좀 같이 내포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문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1,500자 이내에서 쓰고 보통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700자 정도를 권장한다라고 보통 돼 있어요. 예,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700자 그리고 지원 동기, 활동 계획, 진로 계획이 한 400자, 인성이 400자. 그러면은 이제 학습하고 관련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그 부분에서 800자 정도를 쓴다고 한다면 한 두 꼭지 정도를 쓰게 됩니다. 제가 두 꼭지라고 말하는 것은 두 과목이라고 봐도 좋고 이제 두 개의 주제라고 봐도 좋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진로 관련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어 관련 전공어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죠. 또는 거기서 전공어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쓰지 못한다면은 지원 동기에서 그 전공어 관련 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전공어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자기주도 학습을 쓰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프랑스어과를 지원하는 친구 같으면은 프랑스어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관심과 관련해서 볼 때는 이제 문학에 대한 관심.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작년에 레미제라블 책을 완역된 2,500페이지를 다 읽고 쓴 친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걸 뮤지컬로만 봤거나 짧은 책으로 봤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실성을 보여주려면은 2,500페이지를 도전하는 거죠. 실제로 다 해요. 예. 매번 할 때마다 책 한 권 읽고 이번에 어디까지 읽었어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결국은 다 읽었죠. 예. 예. 우리 중학생애들이 그래요. 예, 중3 친구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어가지고 네. 보는데 저는 볼 때는 그냥 어린 아이들 아직까지 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책을 읽고 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네. 저는 되게 조금 충격적이고 네. 놀랍고 그래서 이게 자소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실제로 자소서를 쓰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엄청 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고나 국제고 아니면 뭐 내가 자사고를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보다도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현실적인 문제로는. 근데 쓰고 났을 때 딱 돌이켜 보면은 아이들이 엄청 성장해 있죠. 네,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라고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네. 또 막상 본인이 뛰어들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그 주제를 완성이 된다면 그쵸. 굉장히 또 큰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네. 그러면 그 면접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외국 제고 면접 준비는 뭐 특별한 특징이란 게 있을까요? 일단 외고하고 국제고가 이게 그 서울권 외고는 사실 서울권 외고 해봤자 이제 서울국제고 하나밖에 없고 경기권 외고는 이제 뭐 고양국제고라든지 청심 또는 뭐 동탄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경기권 같은 데는 뭐 공통문항도 내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서울권에서는 보통 서울권도 공통문항을 주긴 하네요. 서울국제고도 공통문항을 주는데 뭐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보통은 자소서에서 문제를 내는데 그 자소서에서 내는 문제가 아까 그런 자소서를 썼으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장미의 이름이라는 것을 영화로도 보고 저걸로도 봤다라고 하면은 그 책으로도 봤으면은 실제로 그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이 해석자의 틀에 따라서 뭐가 이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걸 밝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사실은 인문계지만은 과학으로 쓴 거잖아요. 문과지만 그 시각하고 관련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뇌에 의해서 해석된 거다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면 다른 거 하나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확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인간이 보는 세상하고 다른 동물들이 보는 세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박쥐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쏴갖고 그 반향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본다고 말했지만 세상을 지각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박쥐가 파악하는 세상하고 인간이 파악하는 세상을 다를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주어졌으면은 이제 실제로 그런 내용도 사실 자소서 일부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도적으로 공부했던 시각과 관련된 것은 묻지를 않고 이제 시각 정보 처리가 돼갖고 뇌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는 더 이상 묻지를 않고 뭘 묻냐면은 그럼 박쥐가 보는 세상하고 인간이 보는 세상 어떻게 달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소서에서 보면은 이게 외고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자소서에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네 A를 했으면은 A하고 유사한 다른 건 뭐가 더 있냐? 너 했던 거. 예, 약간 이런 방식의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소서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이 학생이 정말 본인이 준비를 했다면 네네. 이 돌발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쵸. 그런 류의 질문들이 면접에서 주로 다뤄져요. 그쵸. 네네. 그렇게 주어지고, 이제 국제고도 비슷해요. 그리고 면접 시간이 짧아요. 6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통 면접실 2개를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방이거나 요거 하나, 그리고 또 그 방에 자기주도 학습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지원 동계나 인성 쪽, 이쪽에서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보통 2개의 면접실이 이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고에서 보통 그렇게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는 공통문항이 주어진다는 점이 좀 다르죠. 근데 공통문항이 주어지는데 공통문항이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상황 면접으로 주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토픽형으로 주어져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뭐 인공지능이 도래할 사회에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고 이제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한 상황을 주고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걸 면접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그럼 좀 다양하게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자소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은 이제 외고나 국제고나 이제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깊이 있게 쓰고 좀 확장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소서 쓰는 과정 자체가 공부하는 과정이고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하는 과정인 거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면접 준비를 하기 네. 위해서는 자소서에 공을 들여서 그쵸. 완성을 해야 네네. 되고 또 이 자소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준비를 하는데 그쵸. 예상 질문 네네. 이런 것들을 그쵸. 스스로 뽑아서 계속 그에 대한 상황을 연습해보는 그런 면접이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공부하는 로드맵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5월이 다 지났는데 사실은 5월에 자소서를 한번 써보기를 권해요. 그때 권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5월에 잠깐 열어보는 게 자소서를 완성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진로에 관심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주제를 좀 더 주도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았는데 이게 잘 안 나온다 싶으면은 뭔가 내가 공부가 미비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뭔가를 잡고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좀 늦게 준비를 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2학기 스케줄을 놓고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은 9월 말 그죠? 그러니까 8월 중순이요. 8월 20일경쯤에 개학을 했다고 치고서 한 달 후에 이제 중간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뭐 한 달 내내 공부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 사이에 뭔가 내가 딴 걸 준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9월 넘어가서 이제 10월에 잠깐 틈이 한 2, 3주 있지만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상황의 기말고사가 굉장히 빠른 게 이제 특징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월에도 뭐 한두 주 뭐 다른 걸 한다고 해봤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5월이 벌써 3분의 2가 지났는데 이제 6월 지나면서는 이제 아마 기말고사 준비할 거니까 마음을 이쪽에 못 쏟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 때는 무조건 자소서를 초보를 완성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기간에 그렇죠. 그걸 해야 자소서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 질문을 쭉 뽑는 거죠. 쭉 뽑고 그 면접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답변을 달다가 보면은 아,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도 한 곡지 한 곡지 쓸 때마다 일주일씩 공부하고 또 쓰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면접 질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질문을 이렇게 뽑아 보면은 자소서에서 뽑는 것만도 뭐 한 40개씩 나올 때 40개까지는 아니구나. 근데 꽤 나와요. 학생부에서 뽑는 것까지 하면은 뭐 한 5, 60개 정도 최소 그 정도에서부터 공통 질문으로 그냥 던질 수 있는 것까지 하면 60에서 80개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달다가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도 있고 답변을 달아보고 답변을 시켜봤을 때 뭔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질문을 주어주면은 또 이제 거기에 막히고 그럼 그 또 어떻게 답변할지 공부를 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소 쓰는 과정, 면접 준비하는 과정은 전부 다 공부하는 과정이다. 예. 어쨌든 자소서 초벌이 완성이 된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학습 시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쵸. 최대한 빨리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쵸. 1차 초벌을 끝낸 자소를 바탕으로 이제 거기서 그쵸.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랑 몇 년만 준비를 한다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 기간으로 봤을 때 오랜 기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소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일단 국영수 다 공부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자소서를 써야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해갖고 한 5주 정도는 끝내고 그리고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면접 준비를 좀 하고 그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또 면접 준비 좀 했을 때 한 5주 정도 또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답변다는 훈련을 하고 그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는 11월부터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완벽한 답변을 만들고 어떤 것은 외우고 물론 이제 다 외워서 술술술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서 흐름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실전 모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또 5월달이 절대 빠른 시기가 아니란 거를 정말 소장님이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제가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빠르다는 게 그쵸. 3학년 이제 2학, 중3 2학기 때 네. 학사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게 네. 말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전국단위 자사고에 대한 또 질문을 제가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사고도 네. 앞서 설명해 주신 이제 예고 특목과 같이 네. 우선 1단계는 우선 성적으로만 네. 선발을 하는 건가요?